이렇게 이게 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네. 그래서 원래는 요 선으로 좀 훨씬 두꺼우니까 판재에다가 그런 모양으로. 원래 저런 제작. 그러니까 후대에 저는 재활용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활용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예, 맞아요. 저희들 재단에서 그 2011년도에 그 부여 상목리에서 발굴 조사를 하고 그 당시에 그 발굴 조사 보고서를 쓸 당시는 글자 판독이 굉장히 희미해서 잘 몰랐습니다. 몰라가지고 보고서를 발간하고 난 이후에 계속 저희들이 연구를 조금 계속 하는 차에 이 목간 학회에 발표를 하게 됐는데 거기 전문가 선생님들이 그 저희들 그 명문이 묵서명이 구구단과 관련 있다는 어떤 의견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 입장 차원에서 좀 심화 연구 작업을 좀 판독을 했습니다. 이 목관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한다면 당연히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는데 한반도에서는 전혀 지금까지 확인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상정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당연히 한반도에 있었다라는 것을 마치 보란 듯이 증명하는, 그러면서도 어떤 백제, 사비 도성의 관료들의 생활 모습까지를 함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관의 성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어떤 목관적 측면에서 백제의 목관의 어떤 다양한 성격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언론에도 보도된 것처럼 뭐 그런 당시의 산술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될 테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로 그 문서 행정의 어떤 구체적인 실상을 보여주는 점에서 고대인들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냐면 판재가 이런 판재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래서 두 매, 이 끝에는
우리가 이 넓은 데는 9단. 네. 혹시 여기도 뭐 또 적어놨는 거 여기서 2개 만들어서 구급표를 보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잘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판재를 그 한 장 가지고 하면은 저 누수가 좀 크다고 할까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잘라서 두매로 활용하는 아주 실용적인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측에는 모수나 자수가 똑같은 숫자를 배열하고 왼쪽은 전부 2로 전부 끝나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반복되는 숫자는 전부 생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나 그 숫자가 전부 한 구급표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실용적이고 근검 절약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제 시대에 구구단 사용은 보편화되어 있다라고 일단 전제하고 딴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라는 걸로 돼야 되고 이게 특수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로 구구단이 보편으로 활용되기 수리 예산이 있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유물로 첫 번째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제가 봤은 저희들이 어떤 재단에서 그동안에 연구하고 판독을 한 결과 구급표라는 그런 어떤 결론에 대해서 그 외부 전문가님들이 저희들의 어떤 입장을 검증에 동의를 해주신 데서 가장 큰 의의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외부 전문가 선생님들이 그 저희들 의견 이외에 저희들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규칙성이라든지 배열성이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굉장히 그 간결하고 또 쓸모 있게 만들어졌다는 데에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